저는 영어로 발표를 하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네, 한국어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영어로 해야 된다라는 요청이 없다면 제가 모국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미 해양 분야에서 타임 테스트가 된 원자력 추진 해양 시스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설명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요건을 맞춰야 될 것인가 하는 맨데이트를 설명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전국 대학들 연합 유니스트를 중심으로 서울대 카이스트 그리고 산업계와 같이 개발해온 마이크로 우레너스라는 소개를 드리고 앞으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SMR이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고 유럽의 그린 텍소노미에 규정을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SMR들이 소위 제4세대 SMR Advanced Reactor가 되고 있죠. 이것은 지난 5월에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이 데클러레이션에 포함된 그러한 그 앞으로의 협력 그리고 세계 확산 그런 계획을 이야기가 되었고요. 작년에 COP26에서 미국의 그 스페셜 프레지덴셜 엠보이 존 케리가 유럽 정상들과 같이 앞으로 넷 제로 에미션 쉬핑을 2050년 타겟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발표를 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존 케리는 또 다른 포디움에서 여기에 대한 솔루션은 원자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린 쉬핑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2년 전에 소위 클락슨스 리서치에서 발표한 것은 약 67%가 클린쉽이고 33%가 2050년에 LNG 추진이고 나머지가 디젤은 거의 페이드아웃 할 것이다 했는데 불과 2년 사이에 우리 COP26 변화도 있고 또 미국과 유럽이 동시에 넷 제로 에미션 쉬핑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LNG 쉬핑도 더 빨리 줄어들고 우리 클린 쉬핑의 타겟이 올라갈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우리 에너지 옵션을 다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미 해군용으로 전 세계 700개의 원자로가 소형 원전이 총 12,000년간 가동을 해왔습니다. 대부분이 소위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Pressurized Water Reactor (PWR) 그리고 그 중에 8기는 80년 동안 가동한 Lead Fast Reactor 냉각제를 리퀴드 레드로 액체 납으로 하는 그러한 잠수함이 8개가 가동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의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한 결과 저희들은 납냉각의 그 원자로로 가기로 하고 개발해 왔습니다. 클락슨스 리서치의 2021년 데이터를 토대로 보면은 2030년에는 약 매년 2,000척의 선박이 새로 발주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원자력 선박이 들어갈 수 있는 대형 선박이 약 한 1,000척이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선박에는 저희와 같은 그 마이크로 우레너스가 2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3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총 파워가 한 50메가와트 내지 한 80메가와트 엘렉트릭 파워가 들어가면 충분한 동력을 넣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캐펙스와 오펙스를 라이프 사이클 동안 지금은 한 25년, 30년 잡고 있지만 뉴클리어 인스톨레이션들은 캐펙스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4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디젤과 그리고 LNG 그리고 그린 암모니아, 그린 하이드로진 이것을 우리가 비교를 해볼 때는 원자력이 굉장히 쌉니다. 디젤에 비해서 반 이상, 그린 퓨얼에 비해서는 거의 4배 내지 5배 정도 싼 시스템을 갈 수 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퍼블릭, 글로벌 억셉턴스만 확보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 조선 해양 산업 전체가 협력을 해서 가속시켜서 앞으로 우리 조선 해양 산업의 미래를 지속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럼 어떠한 맨데이트가 어떠한 리ኳ이먼트가 있는가 하면 먼저 이 바다에는 해군과 달리 호위를 받지 않으니까 테러리스트나 이거 와서 이것을 공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속에 있는 해결료를 끄집어내서 테러리스트를 쓸 수 있는 원자탄을 만든다든지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용후 해결료가 이제 막 나오는데 이것을 어디다가 처리할 것이냐. 지금 지상에도 하고 못하고 있는 문제다. 다음은 만약 이 사고가 난다. 거기에서 원자로의 폭발, 후쿠시마처럼 멜트다운 또는 침몰했을 때 심해서 압력으로 원자로 자체가 함몰이 된 다음에 거기에 해수가 들어가서 대량의 방사능이 해양을 오염시킨다. 장기적인 방사능 오염이 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도 없다 하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선박이 3만 척 이상이 이렇게 원자력을 쓰게 된다면 지금 우라늄은 충분한가 하는 문제가 생기고 뭐니 해도 우리가 초기에 인베스트먼트가 너무 많으면 그러면은 들어가기 힘들다 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 5가지를 제가 첫 문자를 따서 PEACE, PEACE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원자력이 조선 해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PEACE를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전 문제로 먼저 들어가서 지금 있는 대부분의 그 해군용 잠수함과 항공모함에 쓰이는 것이 PWR인데 이것은 잠수함에는 95% 고농축 우라늄이 들어가서 40년 넘는 기간 동안에 해결료를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군용이기 때문에 또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상용 원자력은 20%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의 원자력 쇠빙선 상용은 5년 내지 7년마다 해결료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체는 바다에서 하다가 5번이나 이 1cm만 이 해결료 위치가 틀려도 폭발이 생길 수 있습니다. 5번 핵폭발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무르만스크의 드라이독에 가서 거기에서 6개월 내지 거의 9개월에 걸려서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상용화를 하려면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드는 시스템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박이 바다에 빠졌을 때 이 고압에서 원자력 선박이 함몰되고 바닷물이 들어가면 해결료 봉이 바로 피팅이 일어나서 많은 방사능이 장기간 누출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반면에 나보로 냉각하는 원자로는 러시아 핵잠수함에 쓰는 거 보면은 이것은 한번 해결료를 넣고 저희들이 개발한 것은 40년간 저농축 우라늄을 쓰지만 40년간 해결료 교체가 전혀 필요 없다. 이것이 이제 제일 큰 장점입니다. 그 이유는 연비가 그만큼 높은 겁니다. 두 번째는 바다에 침몰했을 때 납이 고화가 돼서 해결료를 전부 다 봉인하기 때문에 바닷물이 접촉할 수 없고 바닷물이 납을 부식을 많이 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북극의 카라시에 러시아에서 PWR
또 하나는 납으로 냉각된 잠수함 두 개를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 두 개에서 방사능 나오는 것을 비교해 보면 PWR은 빨리 방사능이 올라오고 납으로 된 것은 우리가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30년간 걸린다는 거죠. 그 사이에 우리가 셀비지 오퍼레이션을 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납으로 냉각하는 원자로는 저희가 이 아인슈타인하고 같이 만하탄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이 레오 실라드가 1942년에 이것을 아이디어를 냈습니다만은 미국에서 러시아로 건너가서 여기에서는 주로 소련에서 핵 잠수함으로 개발됐죠. 그 후에는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는 러시아에서 이것은 발전용 전력으로서 땅 위에 테레스트리얼 원자로서 지금 이미 그것은 착공을 했고 벨기에와 이태리가 지금 착공 준비를 하고 있고 웨스팅하우스가 대량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원자력이 이제 그린 텍소노미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사용후 해결 문제가 가장 큰데 그것을 이러한 원자로들은 사용후 해결료를 다시 태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서 텍소노미에 들어가기가 딱 준비가 된 원자로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네이벌 익스피리언스를 토대로 해서 메리타임으로 이 메리타임은 전부 다 마이크로로 들어갑니다. 마이크로는 출력이 30메가와트 엘렉트릭 이하인데 그렇게 되면 사이즈도 줄어들지만 사용 후 해결료를 교체할 필요가 없으면 이 해결료 교체하는 장비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작아집니다. 그러면 전체를 밖에서 공격할 수가 없는 인캡슐레이션이 가능해서 뉴클리어 시큐리티, 피지컬 프로텍션 그리고 밖에서 해적들이 핵물질을 끄집어낼 수 없도록 원자로의 헤드를 웰드 인슐레이션, 웰드 실링을 해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첫 번째 프롤리프레이션 이슈, 소위 피지컬 프로텍션 이슈를 해결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개발되고 있는 것이 스웨덴, 미국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수명이 저희들은 40년 이상 갈 수 있는 그 핵적인 특성과 또 재료 그리고 컴포넌트 에이징 매니지먼트, 인스펙션 이런 측면에서 튜닝이 된 설계를 개발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내용은 첫째 그 제일 위에 보시면 파란색이 불길의 색인데요. 파워가 40년간 일정하고 PWR은 빨간색으로 출력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저렇게 떨어질 때마다 해결료를 새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저희가 납이 부식을 시키기 때문에 재료를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저희가 유럽과 협력을 해서 개발을 했고 또 중성자를 오랫동안 맞으면 이 속에 골다공증과 스웰링이 생깁니다.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재료를 개발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중대 사고, 멜다운이나 익스플로전이 일체 없는 그러한 설계와 그리고 사용 후 해결료를 계속 태워서 최종적으로 우리 고준위 폐기물을 거의 없애는 그런 설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들어낸 마이크로 레너스는 높이가 한 11m, 직경이 한 3m 정도의 크기가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선박에 들어갈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 한 2기를 집어넣어서 릴라이빌리티 측면에서 한 16,000 TEU 컨테이너 선박을 지금 타겟으로 추진하고 그 이전에는 우선 쇠빙선을 먼저 가지고 테스트를 한 다음에 들어간다 하는 계획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2035년에는 저희가 쇠빙 연구선을 타겟으로 해서 개발을 한다 한 목표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 이전에 지금 수소에 대한 디맨드가 굉장히 커지고
우리나라는 다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워낙 가격이 비싸고 다행히 우리가 삼면이 바다면서 또 해안의 공장들이 수소를 필요로 하는 또 선박들 벙커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설들이 다 바다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똑같은 기술을 먼저 오프쇼 하이드로진 프로덕션에 시작을 해보자. 우리 도덕희 총장님이 리드하신 그 해양대 프로그램과 같이 협력을 해서 지금 청정 해양 수소 생산 이것을 원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똑같은 마이크로 우레너스를 여기에 픽스드 플랫폼이 될지 아니면 플로팅 플랫폼이 될지 그건 아직 꼭 결정이 됩니다만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을 풍력이 들어가는 석션 파일 속에다가 원자로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플로팅 우리가 바지섬 위에다가 올릴 수 있고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그 수소 수요를 우리가 값싸게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킬로그램당 8,000원 정도 예상되는 것을 저희가 코스트 에스티메이션 해보면 우리는 킬로그램당 한 2,000원 정도까지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수입하는 수소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하다 하는 것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비전은 먼저 선박에 집중을 하는데 이 선박은 이제 워낙 마이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가 큰 버스만 하다. 이 버스만 한 것을 우리는 자동차 만들듯이 다행스럽게 납으로 냉각할 때는 물로 냉각하는 것과 달리 용기가 굉장히 얇습니다. 끓는 점이 납은 1기압에서 1700도입니다. 따라서 고압 배설이 필요 없어서 굉장히 오토메이션된 그런 시설로서 원자를 만들고 공장에서 해결료를 다 집어넣어서 공장에서 테스트한 다음에 짧게 테스트해서 방사능이 그렇게 세지 않을 때 이것을 사용 후 해결료를 이송하는 캐스크에 넣어서 선박 그 사이에 선박은 1년 만에 건조를 하죠. 그죠? 저희들도 1년 만에 원자를 만들어서 거기 가서 6개월 내에 모든 것을 인스톨레이션하고 라이선스를 받아서 떠나는 그러한 라이프 사이클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강기 교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을 생각해야 된다 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뉴스케일에 이라고 하는 SMR이 상장을 했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뉴스케일의 단점은 사용 후 해결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최종 이 해체를 어떻게 하지, 그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 숫자가 퀘셔너블하다. 아무도 지금 뉴스케일을 사겠다고 사인을 한 데가 없다 이거죠. 저희들은 이것을 해서 똑같은 제작대 방법을 반대로 해서 마이크로 리액터를 사용 후 해결료 캐스크 운반하는 그 캐스크 트럭에 넣고 재활용 공장으로 가서 전체 해결료를 재활용을 해서 캐터리지를 다시 꼽는다. 그러면서 해체 비용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선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터내셔널 메리타임 오거니제이션에서도 세이프티 코드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각 나라별로 지금 세이프티 룰을 영국, 미국 그리고 중국, 러시아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포트 액셉턴스 각 항구에서 여기에 대한 세이프티 컨피던스를 가지고 이것을 인정을 해줘야 되고 인슈런스 컴퍼니가 이것을 받아줘야 되고 하는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먼저 오프쇼 하이드로진 데몬스트레이션으로 가지고 수소 공급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 선박으로 들어가자. 이러한 지금 계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2027년까지 일단 프리 라이선스를 받는 설계를 마치고 2031년까지 소위 오프쇼 하이드로진 프로덕션의 데몬스트레이션 2035년에는 아마 트라이얼 선박을 하는 그러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과기부와 해수부의 지원을 받고 또 민간 기업이 여러 개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으로 또 인터내셔널 기업도 여기 지금 참여를 두고 있고 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먼저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하이드로젠, 그다음 두 번째는 선박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다음에 혹시 유니스트에 오시면 저희 연구소도 한번 방문하시고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경청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예. Thank you very much, Chair Professor. 네, 황일순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